정치 현안 빠르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상국 민주당 의원 그리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날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많이 춥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어제 무안공항 갔다 왔었는데요. 네네. 아우 날도 엄청 추운데 근데 또 새삼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마음 아픈 분들 날이 추운 만큼 더 마음도 추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날 춥다고 움츠러들지만 말고 좀 더 주변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특히 이제 무안공항에 그 여객기 참사 유가족분들 그렇죠. 지난번에 집회하려고 서울에 오셨었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도 추운 날 또 오셨어요. 그래서 무안공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응원하고요. 그리고 저도 여객기 참사 특위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네. 용산에 네네. 용산에 그때 우리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네네. 네. 유족분들이 많이 힘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예. 우리 백선희 네, 의원님 그날 오셔가지고 제가 갔었죠. 네. 저도 갔었어요. 네, 예, 만나지 예. 못했지만 네, 예. 우리 그때 그렇게 좀 같이 마음 모아가지고 지금 다시 가고 있는데 네. 들여다 볼수록 참 행정이 정말 시민을 위하고 네. 억울함 없이 잘 해야 하는데 네. 늘 많이 더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행정 얘기 나오셨으니 네. 아마 왜 꺼내시는지 아마 그 시청자분들 아실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울산시장 출마 자 이제 출사표 왜냐하면 이 예비심사를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출마 결심을 굳힌 거고 관련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보셨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지지율이 많이 높은데요. 네. 아유, 아닙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세한 내용은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3자 대결을 했을 때는 현 김두겸 시장이 앞서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진보당 표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김상욱 의원 그리고 네. 진보당 주자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이 민주 진보 진영 간의 단일화가 필요하냐? 국민의힘에 대비해서 그러면 절반 가까운 시민들이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말씀을 하시죠. 단일화를 가상 대결로 했을 때는 이게 승부를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네,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우선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상당히 어렵네요. 우선 제가 아직 뭐 공식 출마 선언한 단계는 아니고요. 네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의가 있어야 되고 그 대의를 공심으로 해야 되고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2026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의는 울산이 반드시 민주도시가 되어야 되고 이번에 민주도시가 되지 않으면 매우 낙후하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도시 울산 첫 번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하고 또 시민의 자생적 생태계를 건설해 나가야 하고 시민 참여 시민 감시가 있는 진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 대의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실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인데 뭐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민주진영에서 울산시장 후보로 나서는 분들께 사실은 다 찾아뵙고 제가 먼저 12월경에 청을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의, 저는 대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걸 자리 욕심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공심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도시 울산을 만들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진영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월 말까지는 공식적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생각하는 대의를 실제로 실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각자 좀 보여주셔서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근데 1월 말이 되더라도 아무도 그걸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실행 가능성을 못 보인다면 제가 많이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지만 저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울산을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청을 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봤던 것처럼 사실은 울산은 매우 험지입니다. 또 네, 그렇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더 험지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김상욱한테는 울산은 특별한 곳인데 제 정치적 고향이면서 전국에서 제일 험지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국에서 김상욱 지지도가 제일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일 그렇습니까? 험지인데 근데 동시에 또 정치적 고향이기도 해요. 제일 험지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면 돌파하고 싶은 욕구를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정면 돌파하고 싶은 욕구조차도 사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공심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대의와 공심과 진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울산은 지금 국민의힘 당 지지도가 정당 중에 제일 높게 나오고 있고 네. 또 김두겸 현 시장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하기로는 울산 시민 문화 정치 문화를 권력에 철저하게 종속시켜 온 4년이 성공적으로 종속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반민주적인 문화가 많이 퍼져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언론, 시민사회 또 문화예술계 할 것 없이 많이 종속화돼서 본선에 들어갔을 때 상당한 조직력을 발휘할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범민주 진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기기 힘든 자, 겁니다. 관련해서 예. 그 해당 여론조사를 보면 울산 시민들에게 네. 민주당 후보와 진보당 후보 간의 단일화가 필요하냐 이렇게 약간 절반에 가까운 45.4%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37.1%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상 대결을 붙여보면 네. 민주당 진보당의 네. 단일 후보가 나섰을 경우에는 47%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오든지 이름은 묻지 않았는데 40.6이기 때문에 이거는 승산 가능성인데 그러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죠. 만약에 의원님께서 나오신다면 당내 경선을 일단 통과를 하셔야 될 거고 후보로 선출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진보당과의 단일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저는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데 그 전제는 서로 존중하고 함께 가려는 마음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긴 쪽이 독식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에 단일화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범민주 진영 안에서 진보당의 정책, 민주당의 정책을 화합해서 같이 울산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대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또 반드시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차이는 어떻습니까? 김종훈 네. 후보와. 저는 김종훈 선배를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요. 김종훈 후보도 좋아합니까, 의원님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여러 번 나눠봤는데 마음이 잘 맞아요. 마음도 잘 맞고 그리고 제가 김종훈 선배를 참 좋아하는 것이 진심으로 정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도요. 사심으로 정치하는 분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분이고 또 시민사회 생태계를 재건해야 한다는데 좀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종훈 동구청장도 충분히 자격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또 제가 많이 배워야 할 선배고요. 합을 잘 맞추고 싶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또 정말 열심히 하는 선배님들 계십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다 참 자격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많이 배우고 싶고요. 그래서 민주 진영 안에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약점을 잡고 맡아도와 돌리고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그런 건강한 경쟁 과정이 돼야 시민들도 행복하시고 또 나중에 단일화가 될 때 또 힘을 정말 합칠 수가 있고 이 이후에도 같이 힘을 합쳐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약속했던 게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도 네네. 선거 공약이 1번이 그거였습니다. 네거티브 맡아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네거티브 맡아도 하더라도 고소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다름에서 배움을 얻겠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정치하는 동안 계속 지키고 싶고요. 김상훈 많이 배우고 의원님 있습니다. 뵈면은 항상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기분 좋은 진심으로 하시는 모습을. 건 저도 느낍니다. 꼭 그 예. 초심 잃지 네.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감사합니다. 민주진영이 울산 지역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이 민주개혁 세력하고 극우 세력하고의 대결입니다. 맞대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또 김상우 의원님이 굉장히 좀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나한테 기회가 오면은 또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불경 지역이 지역 경제가 굉장히 낙후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중에서도 부울경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울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중에 이제 부울경 또 이제 출마를 고민하시는 울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이재명 정부 안에서 부울경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은 우리 민주진영에 반드시 승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네. 조국혁신당 네. 질문 받으셔야죠. 아, 네, 예. 저희도 선거 얘기인가요? 네. 언론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네, 크게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조국 대표의 출전 그렇죠. 여부. 출전을 네. 한다면 네. 지방선거에 나서느냐 네. 아니면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네, 나서느냐. 예, 예. 지금 여러 선택지를 놓고 네. 계속해서 고민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또 부산은 어떤 의미를 네. 지니는지 이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네. 지난 총선에서 어쨌든 지민 비조 이렇게 해서 돌풍을 네. 일으켰어요. 네. 조국혁신당이. 네. 그래서 그 국민들 지지 덕에 비례대표 의원분들이 이렇게 입성을 하셨는데 네. 이분들도 이제 당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원님 포함해서입니다. 네. 특히 좀 인지도 갖추신 분들은 지방선거에 가령 패배가 예상되더라도 당을 네. 위해서 좀 나서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네,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있나 보죠. 네. 그러면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일단 그 조국 대표님이 어디로 출마하실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진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조국 대표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열어놓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특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겠다 내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진심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대표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조국혁신당의 선거를 이끌어야 되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인재 영입 위원장을 또 하고 네네네, 계시기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일단은 인재를 영입을 해서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드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국 대표님이 어느 단체장이든 아니면 보궐선거이든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당에도 유리하고 또 민주진영에도 승리를 가져오는데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 3월 정도 되면은 당대표님의 거처를 그때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단체장 출마를 할 때 부산 지역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조 대표님이 부산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선거운동 했을 때가 기억이 났는데 저희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부산은 저희 조국혁신당에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사실 호남 지역에도 저희도 의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요즘 대표님께서 호남 지역을 많이 가고 계십니다. 부산 지역에 단체장으로 출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전략적으로 어디를 출마하실지는 3월 중순 정도에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그런 이야기를 저도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를 처음 치르면서 네네. 지난번에 한번 담양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내서 저희가 승리를 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이제 광역 후보도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비롯해서 또 기초자치단체장 등등의 후보를 내야 되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의 후보를 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승리하기는 사실은 여건이 좀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당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반드시 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또 인지도가 있는 의원들이 그렇죠. 거론될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께 출마 네. 요구가 있다면 당으로부터. 아직은 없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당을 위해서라면 네. 네, 깊이 고심을 해야 되겠죠. 저희 12명의 의원은 다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지방선거 네. 앞두고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뭐냐 하면 사실 우리 범민주 진영이 네. 정말 제대로 된 민주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한 진짜 민주주의는 우리 지방 단체부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게 큰 중요하니까요. 사명감을 가지고 네. 접근해야 네, 할 선거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단 반국가적인 집단이 아직 청산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라서 네. 우리가 정말 방향성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제가 요새 좀 자주 스스로에게 하는 생각인데 태산 같은 신중함과 네. 또 이순신 같은 현명함으로 네. 우리가 추구하는 대의가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잘 조율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많이 이런 해요. 분이 국민의힘에 어떻게 계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참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오셨는데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민주주의가 지금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되면 왜냐하면 지금 AI 대변혁 시대를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데 앞으로 5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제대로 된 진보적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틀이 탄탄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건강한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극우적 폭동 또는 극우적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판을 흔들어 버리면 지금 AI 대변혁 시대에 맞춘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발목 잡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이 지방 도시들은 보면 네. 권력자가 네. 시민들을 종속화시키는 반민주적인 시도가 너무 조금 전에 많아지고 그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도 이제 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걸 우리가 막아내야 네. 합니다. 네. 권력을 시민들의 손에 다시 들여야 네. 돼요. 예산 시민을 위해 써야 되는 것이 권력자와 기득권을 위해서 카르텔을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되는데 지역이 제가 이게 김상욱 조심해요. 의원님이 만드시는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네, 울산이 좀 카르텔에 궁금해집니다. 대한,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사실 지방선거 있을 때 각자 정당이 잘 보이고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민주개혁 세력대 극우 보수 세력의 전선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민주진영의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대의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조국혁신당도 이제 조국혁신당 내부의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저희가 또 대의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가 있죠. 국힘 제로입니다. 네, 다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역자치단체장에서 단 한 군데도 국힘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그 의원님께서도 그 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의 출마를 고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그분도 제1의 원칙은 절대로 광역자치단체장을 극우에 줄 수 없다. 국힘에 줄 수 없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진영의 단합이 필요하다. 그것이 제일 전제다. 사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제일 계십니다. 중요한 게 네. 민주당 지도부에 제가 사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네네. 네. 열린 마음으로 우리 범민주, 범여당 이쪽 진영과 더 많이 소통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로 그쵸? 네, 정말로 저는 그게 저도 좀 바라고 필요하다.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때 네. 특히 네. 뭐 민주 진보 단일 후보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네. 생각이 납니다. 지역에 따라서 뭐 그때는 정의당이었나요? 정의당 또는 네. 민노당 강세 네. 지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고 그다음에 네. 지금 또 조국혁신당 네, 목소리를 예. 안 들을 수가 없어서 네. 민주당이 어쨌든 맏형으로서 좀 중심을 잡아주고 당 지도부의 조국혁 역할이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네네 조국혁신당도 계속해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보수는 당연히 있어야죠. 진보가 네, 예.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라도 보수는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가 아닌 국민의힘은 거죠. 보수가, 보수가 아닌 아니다. 극우다. 저 근데 그 네. 큰형님 민주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네, 네, 네. 예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네, 사실은 정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진영 전체가 잘 되어야 하는데 정치 맞습니다. 개혁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대선거구제 굉장히 중요한 정치 개혁의 과제인데요. 그 부분이 좀 잘 안 풀리고 특히 있어요. 이제 지방선거 네. 기초의원 쪽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소선거구에 2명만 뽑다 보니까 네.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저희가 들어올 길이 들어가기도 막혀버려요. 힘든 것도 있는데 근데 요즘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사실은 3호인 선거구제를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기존에 있는 3호인 선거구제도 지금 기초의회에서요 이거를 2인 선거구제로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흐름에 역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다양한 사람의 맞습니다. 의견을 듣고 그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인 선거구제에서는 사실 그것이 힘든 거 너무도 잘 알고 예, 계시죠. 맞습니다.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3호인 선거구제가 필요한데 기초의회에서 이런 조금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완전히 공감해요. 네. 뭐냐면 지금 이제 양당 진영 정치 논리가 지배하면서 네, 예. 이 진영의 한쪽의 극우 집단이 완전히 이걸 장악하면서 우리나라의 좀 건강한 정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다양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그럼요. 되는데 네. 특히 기초의회에서 네. 군 기초의회에서
두 명만 뽑아버리면 네. 당연하겠지만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가져가 버립니다. 네, 이렇게 예. 돼서는 안 되고 네. 3인이나 5인 선거구가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민주당 국힘 가져가더라도 나머지 한 자리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그렇죠. 뭐 사회민주당이나 네. 들어갈 여지가 생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저는 또 본질적으로 네. 뭐 혼자 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 얘기 드리는 거니까 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보좌진 수는 줄이고 네. 국회의원 수는 늘리는 네. 수를 다 비례로 보내가지고 네. 그러니까 각 지역구에서는 득표를 못하더라도 전국 네. 득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네. 더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네. 열려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좀 해보고 이걸 한번 잠시만요. 네, 그러면 네,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울산시장이 되신다. 네, 울산도 광역시잖아요. 네, 울산시 의회는 이제 자치하고 그거는 또 다른 투표에서 결정될 거니까 네. 울산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네. 진보당 또 조국혁신당 등등의 목소리는 어떻게 수렴을 하시겠습니까? 가령 뭐 큰 직책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저는 일단은 공직선거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말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점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근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특히 지방정부는 늘 인재가 부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기는 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더 중요한데 네. 잘하려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능력 있는 인재들을 최대한 모아서 같이 가야 돼요. 방향성이 맞다면. 그리고 당연히 공동전선을 형성했다는 것 자체는 서로의 생각들을 합치겠다는 전제에서 가는 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상욱 의원님 응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응원을 2배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기초의원에 있어서도 지금 정당별로 이제 후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초의원 단위에서는 사실은 정당 없이 선거에 뛰어들고 같이 경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마다 무조건 어떤 정당의 공천 줄대기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천 줄대기가 사실 요즘 불거지고 있는 돈 공천하고도 네, 관련이 네,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지방의회 풀뿌리 조직에 이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인재로 지역 인재로 또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의원님 다음에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백선 의원님 깊은 너무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화이팅! 네, 일단 했으면 참여를 좋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하셔서. 네, 맞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셨어요. 의원님 이거 하나 네. 여쭤볼게요. 네. 지금 원내 대변인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예. 네. 과거 문재인 정부 때였나요? 정의당의 목소리가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때가 많았어요. 네, 그렇죠. 특히 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라든지 일종의 그래서 기자들은 당시 정의당 살생부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네. 반추해 보면 지금 조국혁신당이 내는 목소리들 가령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사퇴라는 사퇴 요구 그렇죠? 네. 그 당의 입장이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검찰 개혁안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반대. 네. 어쨌든 네.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는 지금 네. 확실히 반대하고 계시죠. 이런 목소리가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좀 잘 수렴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의견이 저는 잘 수렴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혼 후보자 네. 사퇴라 이거 민주당 꼼짝도 안 하는데요. 좀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조국혁신당도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민주진영 4기 정부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민주진영 5기 정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민주정부 5기 지금 극우 세력이 득세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불안한 요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진영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조국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레드팀이 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국 대표님과 저희 의원단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때로는 그 청와대에서 어떤 정황과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어떤 그 디딤돌을
두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어떤 태도 그리고 저희들의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큰형 근데 민주당하고 되게 중요한 그리고 부분 말씀해주고 진보 계신데. 진영하고 같이 뛰도록 하고 예. 있고 그리고 같이 뛰고 있고 앞으로도 같이 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사적인 시대 이제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니라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극우 집단들이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 정당에 잠입을 해서 보수 정당을 네. 장악한 후에 네. 극우 폭동, 극우 혁명을 꿈꾸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네. 트럼프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네, 예, 예.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저도 게 아니라 입에서 계속 예, 트럼프가 어떻게 보수주의자 아니에요. 거기는 극우 아니죠. 혁명가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았던 거죠. 윤석열이 무슨 보수주의자입니까? 거기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지금 보면 다 불안한 삶을 살고 네. 계세요. 왜냐면 AI 대혁명 시대에 모든 것들이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정보는 그렇죠. 넘쳐나는데 네. 제대로 정리도 안 되고 이럴 때에 이제 마치 히틀러가 등장하기 좋은 그런 조건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반국가적, 반보수적, 반민주적 집단들이 자신들의 간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통 보수 정당으로 잠입해서 그걸 극우화시킨 후에 극우 혁명을 꿈꾸는 거예요. 보수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 네. 틀을 지키는 건데 네. 극우 혁명은 사회 틀을 부숴버리고 그렇죠. 극우적 선동과 혁명을 꿈꾸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은 윤석열의 12.3 내란도 그런 극우 혁명이었습니다. 좋은 표현, 나쁜 의미의 혁명이 나쁜 의미의 그런 극우 혁명을 지금 막아가야 되고 그것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탄탄하게 건강한 민주주의를 받쳐놔야지만 이 바뀌는 시대에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면서 AI 대변혁에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범민주 진영이 흩어지면 안 된다. 큰 틀에서 이 얘기는 사회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네. 극우의 마지막 언덕이 비빌 언덕이 이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참 지역인 것 같아서 네.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하시고 네.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네. 고정해 주시고요. 네. 저희 조국혁신당 하면은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검찰개혁이고 저희는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이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중수청 공수처법의 정부 입법 예고된 그 안을 보면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의 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지금의 정부 입법 안에는 매우 문제가 있으니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소청법하고 이제 그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된 법, 이 두 법은 약간의 개정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폭적인 개정이 되어야 하고 네네. 저희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정책 의총을 한 이후에 현명하게 법안을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검찰 개혁이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희는 또 레드팀으로서 저희가 마련한 안을 들고 가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조국혁신당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과제이기도 하고 네네. 민주진영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다시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함께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 말씀 조국혁신당이 하시겠습니까? 선봉에 서겠습니다. 네, 레드팀 해주신다는 말씀이 너무 반갑고 감사한 얘기고요.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검찰 개혁에 관해서 제가 뭐 짧게만 코멘트를 하자면 시간이 없으니 정치인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하고요. 국민 입장에서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이다라는 효능감을 반드시 느낄 수 있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점을 국민 입장에서 더 효능감 느끼게 하자로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하고 싶죠. 동의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요. 네. 지금까지 김상욱 민주당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었고요. 아우, 제가 흥미롭게 빠져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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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네. 시간이었습니다.